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감찰이 있겠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가 앞으로 법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법무장관이 이런 발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과연 있었을까요? 누구를 믿고 저러는 겁니까? 아니, 저분이 여왕입니까? 무슨 뭡니까? 이런 감찰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추미애는 잇따라 지시를 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4건의 감찰이 동시에 진행된 초유의 사태.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실제 진행된 전례가 또 없습니다.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최동욱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에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감찰이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추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추 장관이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내가 하면 그뿐이다, 짐이 곧 법이다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혹시? 제주지검의 그 이환우 형사 일부 검사가 28일 날 알려진 대로 검찰 내부망인 이 프로세에다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예?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현직 검사 그렇게 이 플러스망에다 그런 걸 날렸겠습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 감찰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 다 4건인데 윤 총장이 이제 라임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비를 은폐했다는 주장 하나, 또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 하나, 또 지난해 5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로 처분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 또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에 대한 그런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추미애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이렇게 막 다루고 대한민국 검찰청법 이렇게 막 무리하게 어겨도 괜찮은 겁니까? 왜 검찰은 가만히 있죠? 장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관이 법에 위반됐다고 느끼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000억 원대 라임 횡령법의 일방적 주장, 또는 여당 의원들이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것인데 감찰 대상도 아닌데 그걸 감찰한다는 게 도대체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추 장관이 감찰 대상으로 거론한 사건을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전 현직 검찰 간부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찰 규정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등에 대한 관해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이렇게 임할 수가 있다.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미애는 말이죠. 지난 26일에 국감에서 자신이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라고 이렇게 국민을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국민의 의혹입니까? 무슨 국민이 그런 데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법무부 감찰 규정상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인 소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검찰 간부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총장이나 검찰 조직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볼만한 객관적 정황이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 추 장관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법무부 직접 감찰을 남발하고 이것이 용인된다면 정권의 아주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유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 일각에서는 지휘권 발동 남발처럼 감찰 남발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도 칼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인 칼. 아니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 장관이 감찰 내용을 시시콜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등은 예외적으로 감찰을 공표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언론 보도와 법무부 국감 등을 거친 데다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공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전직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처럼 당사자가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사안을 놓고 사회적 이목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망신주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서 법적 절차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적 절차를 파괴했다면 이것 또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추 장관 감찰 지시가 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추 장관이 지시한 사건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이 지난해 5월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현재의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런 논리라면은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 청와대와 여권 인사 20여 명이 포함된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해놓고도 깔아뭉갰다는 의혹이 오히려 더 감찰 대상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미애라는 여성 장관에 의해서 말입니다. 추미애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추미애가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감찰을 4건이나 진행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해서 동시다발로 4건을 감찰 진행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가 지금 추미애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이 있으려고 했지만 최동욱 장관이 아예 사표를 내는 바람에 감찰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아주 이해 못할 이러한 감찰입니다. 세상에 이런 감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지시한 4건의 감찰, 윤 총장이 라임 사건 검사 활용 보고받고 은퇴했다.
또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 로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 옵티머스 봐줬다.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 아니, 사람 만난 걸 가지고 감찰 대상입니까? 언론사 사주들 과거에 만났다는 그것이 감찰 대상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무부 장관, 이런 법무부 장관을 국보적 존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보적인 존재, 국보적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어떻습니까? 국보급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아먹지 못해서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 됩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만 있는 임명권자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신문 방송 다 나갈 텐데, 또 보고가 나갈 텐데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무리한 이 법무장관을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2020년에 10월 달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 오늘 조선일보에 지금까지 이런 감찰은 없었다. 추미애, 윤석열 겨냥 동시다발 4건 진행.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사진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그 국감을 받을 때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 표정을 한번 보시죠. 네. 이 표정 속에 추미애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처럼 탄압을 받는, 또 과거에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더더욱이 정권에 임명된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야 이게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 주지 말고 해임을 시키십시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은 추미애를 빨리 법무장관직에서 파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적인 공분이 점점 더 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 주교 신부가, 높은 신부죠. 주교 신부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총을 맞고 순교한 그 사제를 가리켜서 총을 쏘았다. 그러나 총은 쏘아서 그 사람은 쓰러진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은 사람은 바로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총은, 추미애가 쏘는 총은 윤석열을 겨누지만 실제로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추미애, 그 총을 겨냥하고 있는 데가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뉴스들만이 사회 정치면을 갖다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쯤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거와 같은 이 3년 반 전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이 훌륭한 대한민국, 자유의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이 비록 암흑의 시대, 이 새벽녘 가장 추운 시대, sak풍이 온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광풍에 몸을 추스리지 못해서 고통스럽더라도 태양은 조금 지나면 곧 먼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